네, 네이마르님, 테슬라 공부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무작정 독서 영상 같은 거 보고 있긴 한데 어렵네요. 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애플에 관심 있으면 애플, 아마존에 관심 있으면 아마존, 어떤 그 주식을 공부하시던지 처음에는 그 숫자 같은 내용에 너무 집착하려고 하지 마세요. 숫자 보려고 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테슬라라면 테슬라에 관련된 책이 있으면 책을 읽고 영상 같은 거 많이 보고 그다음에 기사 같은 거를 되게 다양하게 보세요. 왜냐면 기사는 대부분 기사나 책이나 영상은 보통 그거를 말하는 화자, 기사면은 기자겠죠? 유튜브 영상이면 유튜버겠죠? 책이면은 작가겠죠? 그 사람이 본인의 시선으로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주관적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몇 개의 영상이나 책이나 기사만으로 판단을 한다면 필연적으로 그 판단의 근거가 굉장히 주관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양하게 보시고요. 최대한 다양하게. 그거를 보시면서 우선은 숫자가 아니라 주식이라고 치면은 테슬라라고 치면은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미래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고 구매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뭐 좀 이따 시간 있으면은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하긴 할 건데 결국 이 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추론을 하는 것을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학님 책 빨리 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열심히 쓰고 있는데 제 8월까지 다 쓰려고 그랬는데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아요. 저희 그래서 추석 전까지 쓰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책이 만들어지려면 한 2달 걸린대요. 그러니까 거의 아마 연말에 나오지 않을까. 네, 훈스님 2년 안에 집을 사려는 경우에 지금 들어간 주식 자산을 안 팔고 어떻게 하실까인가요? 네, 2년 이내에 집을 산다고 하시면은 사실 지금 만약 그 돈으로 집을 살 거면 지금 주식을 하신다면 가능하면 성장주는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2년 안에 집을 산다고 했는데 뭐 조금 늦어지면 3년 후에 사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성장주 위주가 되면 성장주는 기본적으로 3년 정도도 짧게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고 애시당초 투자의 타임라인이 강제적으로 축소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방법에 관련된 얘기는 나중에 책이나 그런 걸 통해서 하기로 하고 네, 오늘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팡이님 말씀하셨는데 연준이 금리 인상이 다 끝나고 금리 하락 시기에 주식시장이 크게 조정받지 않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그런 거를 미리 예상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 전까지 많이 올랐으면 당연히 또 그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선반영된 부분이 있겠죠. 근데 그 선반영이 과선반영됐고 과매수가 되었으면은 당연히 막상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기에 한번 조정이 오겠죠. 그렇죠? 선반영 됐던 거 막상 금리 인하, 그러니까 뉴스에 팔아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면서 뉴스에 팔아라식 조정이 한번 오겠죠. 네, 베티님 추가 수입을 먹었다면 도전해보면 좋을 만한 거 저는 지금 제가 이제 하고 있긴 하지만 유튜브는 솔직히 바로 시작하기에 조금 진입장벽이 있잖아요. 영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말씀하신 대로 블로그, 티스토리 같은 블로그가 초반에 연습하기에는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내 신분도 안 드러나고 영상 편집 기술도 필요 없고 여러분들 뭐 네이버 카페 같은 데 글 쓰듯이 그거에 이제 조금 더 그 세련된 버전을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튜브보다는 그 진입 장벽이 훨씬 낫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단순히 노동으로 돈을 더 버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본인의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대리운전을 떼어서 회사 끝나고 집에 와서 대리운전을 떼어서 돈을 더 벌겠다? 그거는 저는 별로 비추합니다. 왜냐면 그거는 결국 내가 내 시간을 깎아서 넣어야지만 소득이 증가하는 거지 향후 소득 증가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별로 비추해요. 네, 그리고 테슬라랑 상관없는 질문. 빅테크들 중 애플, 마소, 구글, 아마존 중에서 하나를 투자한다면 이거는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에 관한 얘기는 아예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제 게시판에서도 말씀드렸죠. 앞으로 포트폴리오 공개는 하지 않을 거라고. 그거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훨씬 많다는 걸 완벽하게 깨달았고요. 저는 투자에 관한 제 철학과 원칙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제가 무엇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려봤자 사람들이 그걸 참고해서 사는데 그거는 제 원칙에 완전히 위배되는 거죠. 제 원칙은 본인이 판단하는 좋은 자산을 사라는 건데 제
제가 사거나 추천하는 게 그거에 영향을 준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워런 버핏을 굉장히 좋아해요. 워런 버핏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전부 워런 버핏이 쓰레기라고 하는 자산입니다. 그것만 봐도 아시겠죠? 저는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을 존중하고 그거를 좋아하는 거지 워런 버핏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워런 버핏이 가지고 있는 자산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반대로 워런 버핏이 쓰레기라고 하는 자산만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투자자 중 한 명이 워런 버핏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철이 형의 멘탈의 전부다의 투자 철학은 존중하더라도 좋아하더라도 철이 형이 사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싫어할 수 있어야 되고 철이 형이 쓰레기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좋아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와이아님, 테슬라 CEO를 일론 머스크가 그만두고 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아직까지는 일론 머스크의 비중이 테슬라의 펀더멘털에서 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저는 그렇게 된다면은 비중을 좀 줄일 것 같아요. 테슬라에. 네, W를 찾아서님, 테슬라를 매도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그거는 뭐 제 영상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저는 매도 시점을 따로 정해놓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투자의 타임라인 자체를 이렇게 정해놓고 하지 않아요. 저는 몇 년 내로 쓸 돈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평생입니다. 그 안에서 판단을 해서 펀더멘털이 나빠졌다고 생각하면 그때 파는 거예요.